좋아요, 구독. 개장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센티멘털과 펀더멘털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센티멘털, 대한항공, 그리고 펀더멘털, 성광밴드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서현이와 말씀드렸는데 어제 갑자기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서진 시스템도 말씀드렸는데 그날도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날도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희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가 급등주 찾는 코너는 아닌데요. 공교롭게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너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대한항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 줄로 대한항공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최근에 주가 강세가 상당히 강하죠.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녹색 줄의 진에어, 진에어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제주항공도 진에어와 거의 같은 궤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같이 올라오고 있고 지난번에 티웨이항공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점으로 급등한 이후에 좀 불을 한번 뿜고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대한항공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올릴 때 왜 올리는가를 좀 봤습니다. 제가 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렸을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노선 운임이 올라갔다는 P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수송량, 여객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Q입니다. 그러니까 P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니까 마진이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고서 지금 23년 영업 추정치를 27%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기존의 시장 예상 그리고 이 증권사 예상보다도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구조적인 변화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 1, 2, 3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장거리 여행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그냥 일상화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60대 연령층.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출 여력이 많은 사람들인잖아요. 여기 수요가 좀 있고 그다음에 소비 형태 변화로 프리미엄 수요가 심하다. 조금 좋은 좌석, 좀 넓은 좌석, 편안한 좌석으로 가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전쟁에 따라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 싸우고 있으니까 영공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우회하면서 조금 공급 제약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비즈니스 좌석 한번 좀 넓은 거 타보면은 이코노미 타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좌석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해서 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조금 좋아진 모습. 그러니까 운임을 올려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이 좀 심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KB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객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 화물 쪽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는 여객 수요가 좀 약하다 보니까 화물 쪽을 좀 많이 집중을 했었잖아요. 근데 화물 쪽은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고 있는데 여객 쪽이 지금 이제 먹여 살리고 있다. 여객이 잘 돼야지 항공주들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객 쪽에서 예상을 지금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고 23년 전체로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최근에 이 밑에 22,000선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제 3% 올랐는데 어제 우리가 코스피가 2,600선을 연 이틀 탈환하는데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주식 어제도 3%나 올랐다. 그래서 전 고점 근처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조금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분위기 좋을 때 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에서도 아까 그 증시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델타 항공 주가가 어떻습니까? 계속 빳빳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도 여행 수요, 항공 수요 계속 좋습니다. 크루즈 관련된 여행업체 주가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한항공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밴드를 보시면요. 역사적 밴드를 봤을 때 PBR 밴드 주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밑에 있습니다. 아직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지금 최근에 2주 전부터 지금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목표 주가도 살금살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해서 상방은 22%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좀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을 할 수도 있다. 그럼 목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갑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31,000원 중반대에 있는데 이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22% 나오는 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상방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대한항공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펀더멘탈 말씀을 드려야죠. 펀더멘탈은 오늘은 피팅 업체입니다. 성광밴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월, 5월 때까지만 해도 연초 대비해가지고 쭉 이렇게 좀 밀렸었죠. 이렇게 약했던 그 성광밴드인데 최근 들어가 주가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이 밀리는데도 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도 제가 펀더멘탈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왜 펀더멘탈로 가져오냐?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싸다 이렇게 보시고 어제 서현이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서현이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뭐 20% 근접할 정도 아주 급등을 했는데요. 밸류에이션 어떨까요? 그러면 이 주식을 서현이와 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싼 주식입니다. 싼 주식들은 펀더멘탈 이쪽 코너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펀더멘탈 주식들은 분위기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광밴드 이렇게 올라갔고 DK락 같은 피팅 업체죠. 최근에 여기도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피팅 업체들이 미국에서 지금 뭔가 LNG 관련돼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들이 연달아서 이제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피팅이 LNG 관련된 아무래도 피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팅들을 할 그 기대감 이게 주가에 지금 미리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위기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 회사에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보실 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해상운임 이쪽하고 또 수주활동 이쪽 두 가지 부분인데 해상운임은 지금 전체적으로 운임들이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넥센타이어를 몇 달 전에 말씀드릴 때도 넥센타이어의 영업이익률 마진 개선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이유는 해상운임이 아주 급격하게 계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도 해상운임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구조적이다. 그리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요. 자, 수주 활동의 정상화. 이게 무슨 얘기냐? 고객이 원재료가 없는 거를 지금 빨리 이렇게 수급을 해가지고 맞춰줄 수 없는 거를 갖다가 발주를 하면은 수주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 그런 이슈가 있던 건데 2분기부터는 이게 정상화된다. 그러면 수주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수주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이제 발주 물량을 다 흡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전체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었는데 브레이크가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신영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해상운임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의 개선폭은 1.5%포인트입니다. 회사가 매출이 크면 1.5%포인트만 좋아져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이제 수주 모멘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로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1분기 수주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납기가 촉박해 가지고 원재료를 조달해서 만들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고 2분기부터는 해소가 됐다. 이런 거고 하반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거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미국발 피팅 모멘텀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4억 불 정도의 피팅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이 LNG 프로젝트가 지금 발주가 될 것 같다. 하반기에 말이죠. 그러면 4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4,500억, 5천억 이 정도의 규모의 물량인데 1년에 다 이걸 소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꾸준히 나눠가지고 미국발 이쪽에 특수 효과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3월 중순에 11,200원 바닥을 치고 쭉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주 모양 좋게 올라가네요. 외국인 사들어왔는데 팔지 않고 버티고 있고요. 기관이 최근에 조금 급하게 사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이미 상단을 넘어가 있죠. 상단을 넘어가서 주가 재평가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절대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금년 예상 실적으로 8.9배입니다. PBR로 봐서도 0.8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펀더멘털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0배 미만이죠. 지금 시장이 12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배 정도 이렇게 있는 거는 비싼 게 아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좋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21,900원이고 지금 12주 전, 8주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 LNG 관련돼서 피팅 물량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지금 이 목표 주가만 가지고도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종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대한항공, 펀더멘탈로 성광밴드 말씀드렸습니다.